2000년 5월 충북 청원군에 살고 있었던 50대 남성 김양호 씨. 지금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김양호 씨의 하루는 매일 아침 오전에 일어나서 집 뒷산에 약초를 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뒷산으로 향했는데 약초를 캐는 와중에 이 김양호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낙엽에 쌓여져 있던 낡은 가방. 보통 같으면 누가 가방을 버리고 갔나 보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김양호 씨는 이 산을 정말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작은 쓰레기면 몰라도 이렇게 묵직한 가방 같은 게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거기다 뭔가 사람의 촉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방 가까이 딱 가서 보니까 사람 손이 보이네. 너무 놀란 김양호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시신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여성으로 아무래도 사망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였는데요. 누가 봐도 살인사건임이 분명한 상황.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시신 발견 현장 근처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 유씨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신분으로 김양호 씨를 살인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날 산 속에서 이상한 사람은 못 보셨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경찰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김양호 씨의 집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그런데 집 앞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져 있네.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주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이웃들 역시도 이 아저씨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되셨는데? 라고 하고 결국에 형사는 김양호 씨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찰의 탐문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인 유씨 여성이 다니던 그 직장에 찾아가서 그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공장에서 피해자 유씨와 가까이 지냈었다는 지인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인들 중에 한 명은 유씨가 실종되기 전에 유씨한테 유독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유씨가 전화가 오면 매번 부재중으로 막 돌리고 끊어버리고 엄청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 전화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은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우연히 유씨랑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은 바로 시신이 발견된 가방 그리고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문 이외에 또 다른 남성의 지문이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딱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지문이 발견된 남성과 동일 인물이 이 피해자 유씨 여성과 수차례 통화를 했네. 사건 현장에 지문을 남기고 간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이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목록을 통해 용의자의 위치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발빠른 추적 끝에 용의자가 자주 드나든다는 한 PC방을 알아내서 그곳을 기습한 경찰. 그리고 그곳에서 용의자 남성 김연석을 검거까지 하게 되는데요. 모든 용의자가 그렇듯이 이 김연석 또한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 기집애랑 통화 몇 번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살인범으로 몰아도 되는 겁니까? 그 기집애가 일방적으로 절 따라다닌 거예요. 경찰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거짓말 좀 작작해. 유씨 여성이 발견된 가방에서 네 지문이 나왔어.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기가 죽여놓고 발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연석이 유씨 여성을 죽인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사실 김연석과 유씨 여성은 서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김연석이 뭐 직업도 없고 자꾸 바람피고 거기다가 돈 없다고 유씨 여성한테 돈까지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유씨 여성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연석이 2000년 4월 14일 유씨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나 찾아올 시간 있으면 일이나 구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백수에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너는 나보면 돈밖에 생각 안 나냐? 그놈의 돈. 빌린 돈도 내가 갚겠다고. 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다 했냐? 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9시경. 화해하자. 싸워봤자 뭐하냐. 라고 생각했던 건지 이 김연석이 유씨 여성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야, 낮에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시작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유씨 여성은 이런 남자친구의 사과 그리고 애교에 금방 풀어졌습니다. 둘이 화해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 남자친구 김연석이 자기야, 내가 커피 타줄까? 하면서 자기가 커피를 타는데 이 유씨 여성이 먹을 커피에 수면제를 탄 거예요. 잠들게끔. 왜? 죽이려고. 애초부터 유씨 여성 집에 찾아오기 전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죽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마음에도 없는 연기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자친구 유씨를 김연석은 그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김연석은요,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던 차에 김연석이 여자친구 유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완전 그게 잘 돼가지고 수익금이 3천만 원이 넘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 주식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뺏으려고 죽였던 겁니다. 김연석은 여자친구 유씨 여성을 죽인 후에 그 주식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요. 또 그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해결이 되는 듯 했는데요. 범인도 잡았겠다 사건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 김양호 씨. 이 김양호 씨는 경찰서에 오자마자 우리 아들 찾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알고 보니까 이 20대였던 김연석 그리고 50대였던 김양호, 이 두 사람 부자지간이었던 거예요. 이 김연석이 김양호 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고한 사건의 범인이 아들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아버지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들과 이제 피해자 유씨 여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이 유씨 여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연석아, 아까 네 여자친구냐? 그 공장에 다니는 여자애들이 질이 안 좋다고 하던데 걔 만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만나라 마라 간섭하니까 짜증이 났던 겁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그렇게 여자친구 문제로 아들과 아버지는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짜증나니까 이때 아들 김현석이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하고 1999년 6월 군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연석 군 입대를 하자마자 6월에 입대를 했는데 바로 다음 달 7월 20일에 급성 위장 출혈 등으로 국군 수도병원에 후송됐고 5일가량 거기서 치료를 받은 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거예요. 탈영한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탈영한 상태로 1999년 10월부터 피해자 유씨 여성과 사귀면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씨 여성을 죽이고 체포되고 뭐 이런 게 지금 다 탈영한 상태에서 벌어진 겁니다. 1999년 7월에 탈영을 했는데 2000년 5월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사건 사고 다 저지르고 다녔던 거예요. 아들은 탈영 후에도 아버지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아버지 김양호 씨는 이 탈영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 김연석은 자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후에 방 침대 아래에 시신을 넣어놨는데 그 시신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산에 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그 산에 버리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산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한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인 거죠. 결국 이 아들 김연석은 강도 살인죄, 군무 이탈죄, 그리고 시신 은닉 유기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황당한 게 사건도 사건이지만 탈영이에요. 1999년 7월에 탈영을 했는데 2000년 5월이 넘도록 군부대에서는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짜 웃긴 게요. 군에서는요. 이 김연석이 탈영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군부대에 문의했더니 탈영병 명단에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었다고 해요. 탈영을 했는데 군에서는 탈영병 명단에 김연석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김연석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냥 사회인으로 그냥 살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군 부대에서 빠르게 다시 잡아 부대로 끌고 갔다면 이런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탈영병인데 탈영한지도 모르고 군부대에서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게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버젓이 사건 사고 다 저지르고 다니고 믿기 힘든 이 사건은 주작이 아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신고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들이었던, 또 그 아들은 탈영병이었던 믿기 힘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